이런 분들은 그냥 한 달 살기 하러 오지 마세요. What? 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방금 제목이 좀 자극적이었잖아요. 제가 한 달 살기 하러 오세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제목을 조금 자극적이게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한 달 살기 하러 오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뭔가 한 달 동안 여기서 쉬면서 재충전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한 달 동안 영어나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목적은 제 생각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느낀다거나 새로운 걸 공부한다거나 이런 거를 한 달 동안 가져간다면 큰 수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런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지역에 한 달 살기 하러 오시는 분들은 문화적이나 환경적으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애로사항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도대체 한 달 살기 하러 오면 안 될까요? 제가 그거를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모기, 파리, 개미, 그리고 도마뱀, 그리고 바퀴벌레, 쥐, 뱀, 이런 여러 가지 벌레 및 파충류들 싫어하시는 분들, 특히 보면 기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여기 동남아시아에 한 달 살기 하러 오시면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바퀴벌레나 쥐 이런 거 뱀 보면 저도 기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거의 일상이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도마뱀, 찍짝이라고 하는 도마뱀이 호텔이든 일반 가정집이든 구분 없이 보통 벽에 많이 돌아다닐 겁니다. 그 친구들은 사실은 우리한테 해로운 동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기나 이런 벌레들을 잡아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이로운 동물인데 이 외모 자체가 조금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걸 적응하고 또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또 에프킬라 뿌려서 잡아야 되는 거고,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이 주방 쪽이 오픈되어 있는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도 가끔 들어오고요. 고양이가 있다는 말은 쥐가 있다는 말인 거거든요. 쥐가 한 번씩 돌아다녀요. 저는 쥐가 벽을 이렇게 수직으로 타고 오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눈으로 벽을 이렇게 수직으로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쥐가 우리 집에 있구나. 근데 징그럽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끈끈이에 멸치 몇 마리 이렇게 얹어 놓고 하루 지나면 거의 대부분 잡히거든요. 잡히면 또 이제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가보면 쥐가 살아 있어요. 꿈틀꿈틀 하거든요. 근데 정말 싫은데 어떻게 해요? 치워야 되니까 저밖에 치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또 사람 불러서 이거 좀 치워주세요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거 이렇게 반으로 탁 접습니다. 살아있는 놈을. 그래서 쓰레기통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하게 벌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세요. 쥐가 있다는 말은요, 뱀도 있다는 말입니다. What? 고양이도 물론 쥐를 좋아하지만 보통 잡아서 이렇게 주인한테 보란 듯이 이렇게 내가 잡았다 하고 이렇게 갖다 놓는다거나 이러는데, 뱀은요 쥐를 잡아 먹으러 와요. 그렇기 때문에 풀빌라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분명히 뱀을 보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풀빌라 중에서도 주변에 논이 있다거나 강이 있다거나 이런 곳들은 100% 뱀이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이니까 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런 풀빌라가 아닌 5성급 호텔이나 어떤 큰 호텔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분명히 개미나 혹은 바퀴벌레도 가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도마뱀은 분명히 있습니다. 찍짝이라는 도마뱀은 거의 99%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호텔 직원들이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거는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저도 우리 집에 찍짝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디로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문틈이든 어딘가로 분명히 워낙 그 몸이 작기 때문에 작고 유연하잖아요. 도마뱀이라는 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시고 호텔 쪽에 컴플레인 하시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 한 달 살기 하는 기간 내내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발리에 대한 좋은 추억보다는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벌레들이나 파충류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은 기억만 잔뜩 안고 갈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추억만 쌓고 가실까봐 저는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 달 살기 방향을 조금 바꾸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것도 한번 극복해 보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고 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두
두 번째는 한 달 살기 하러 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재미 중에 또 하나가 이 먹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뭔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음식을 경험해 본다는 게 진짜 큰 재미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오리지널 나시고랭을 먹으려면 그거를 하는 전문점에 또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전문점에서 진짜 현지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지 안 할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지에 오셔야만 드실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경험해 보는 게 정말 큰 경험이고 재미인데, 반대로 향신료를 굉장히 싫어하신다거나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한 달 살기 하러 오셔서 굉장히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먹는 거 자체가 고통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뭐 먹어야 되지? 이따 저녁에 또 뭐 먹어야 돼? 매일 한식당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일 김에 밥에 참치에 이런 것만 해 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동남아 음식의 특성상 이런 허브나 향신료가 안 들어가는 음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맨밥 먹으시면 없겠지만 반찬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매일 김이랑 참치랑 김치랑 이거 싸가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진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마음가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 지역에 오셨을 때 맨 처음 먹는 음식점은 너무 싼 데 가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전에 좀 검색을 하셔서 맛집을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인식이라는 게 편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먹었던 음식이 굉장히 향신료가 심하고 맛이 없고 너무 로컬 스타일이면 이 음식이 인도네시아 전체 음식에 대해서 뭔가 편견을 가지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시고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 지역에 오면 대부분의 이 지역이 덥다 보니까 이 볶은 요리, 특히 이제 볶음밥이죠. 나시고랭이라고 하는 이 볶음밥이 유명하고 이 볶음밥을 꼭 한번 드셔보시고 싶어 하시는데, 가장 처음에 접하는 볶음밥이 바로 호텔 조식에 나오는 나시고랭일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급식에 나오는 음식이나 저 군대에 있을 때 대량으로 하는 음식들은 아무래도 맛이 좀 떨어지잖아요. 호텔 조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뷔페다 보니까 대량으로 밥을 그냥 대충 볶아요. 그리고 양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시고랭을 호텔에서 드셔보시고 나시고랭 맛없네 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셔서 나시고랭 꼭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이 나시고랭이라는 게 맛없을 수가 없는 게요, 이 베이스 자체가 소금과 그리고 달달한 간장 양념이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단짠이라고 하잖아요. 단짠 이 소스가 맛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란 요리랑 여러 가지 밑반찬들 이렇게 같이 드시면 맛없기가 오히려 힘들어요. 그런데 호텔에서 처음 드시다 보니까 이 맛없는 나시고랭을 드시고 인도네시아 나시고랭 맛없네, 대표 음식이 맛없으니까 다른 음식도 분명히 맛없을 거야 라고 편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 드시는 음식이나 처음 드시는 과일은 조금 비싸고 조금 좋고 조금 유명한 집, 이런 데 가셔서 처음 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한국 문화와 좀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한국에 이제 놀러 가는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제 인도네시아 친구들이나 제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가서 굉장히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맨날 뛰어다녀요? 아침에도 뛰고 점심에도 뛰고 저녁에도 뛰고. 그게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저 회사 출근할 때 차가 없었을 때는 지하철 타야 되잖아요. 마을버스 타야 되고 지하철 타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늦어요. 한 발짝 두 발짝 늦으면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뭔가 뛰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회사 늦으면 뛰어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뛰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조금 뭔가 이 팀장님한테 액션을 취한다는 의미에서도 뛰어가서 조금 땀을 좀 흘리면서 좀 늦었지만 이렇게 뛰어서 왔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국 분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가야 되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런 문화가 배어져 있는데, 이런 한국 문화를 가진 분들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에 오시면 엄청 답답함을 느껴요. 왜냐면 동남아 지역은 일단 느려요. 모든 게 느립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스트레스 받아 하시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문화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전에도 발리 생활에서의 단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기후적으로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뛰지를 않아요. 아마 발리에서 한 달 살기 하러 오시는 분들은 단 한 번도 발리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설사 이 친구가 지각을 했다 하더라도 절대 뛰어오진 않습니다. 그냥 오토바이 타고 그냥 옵니다. 그거를 오토바이 늦었다고 해서 오토바이를 막 땡겨갖고 엄청 빨리 막 이렇게 오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인도네시아 문화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비가 오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비가 그칠 때까지 쉬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인도네시아 문화입니다. 근데 이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고 뭔가 조급해 하시고 왜 빨리 안 되냐, 내가 사람을 불렀는데 왜 안 오지? 나 무시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시다 보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한 달 살기 하는 내내 진짜 이 나라 안 된다, 이 나라는 이래서 발전을 못한다, 이렇게 계속 불평불만 하시면서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받아들이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 문화가 느린 것도 느린 거지만요, 한국 분들이 또 답답해 하시는 거 하나가 인터넷 속도, 핸드폰 속도, 핸드폰의 이제 3G 데이터 속도나 이 와이파이 속도,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인터넷 최강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이라는 게 결국은 광 케이블이 다 깔려 있어야 인터넷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면적이 좁다 보니까 광 케이블을 까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고 그 면적 대비 기지국 같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워낙 국가 자체가 넓다 보니까 광 케이블이 깔려 있는 지역이 이제 최근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거지, 예전 같은 경우는 큰 시내가 아니면 인터넷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면 핸드폰이 잘 안 터져요. 뭐 한국보다는 많이 속도가 떨어지지만 제가 여기서 생활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여기 적응이 돼서 큰 불편함은 못 느끼거든요. 뭐 속도가 프로야구도 볼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넷플릭스도 잘 나와요. 가끔 끊기는 이 버퍼링이 가끔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한 20메가 정도의 속도를 가진 집이나 어떤 인터넷 환경이라 그러면 20메가바이트면 충분히 실시간 스트리밍은 어느 정도 다 볼 수 있더라고요. 물론 더 빠르면 더 좋겠죠. 돈을 많이 내면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적응을 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조금 감안하시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에 한 달 살기로 하러 오다 보니까 이질감이 생기잖아요. 특히나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이 발리 지역, 힌두교가 위주잖아요. 힌두교는 문화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교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사라고 부르는 행사가 가족 제사, 그리고 동네 제사, 공휴일, 아예 빨간 날로 지정되어 있는 이 발리 힌두 전체 행사,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달 살기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길을 가다가 종교 행사 때문에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 그러면 바로 그냥 요 길만 지나가면 1분인데 요 막아놓은 것 때문에 한 30분을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아주 흔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또 막았구나 라고 하고 그냥 돌아가요, 마음 편하게.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리고 보름달만 되면 밤에 기도하러 어마어마한 인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원 주변에는 차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가 거대한 무슬림 국가잖아요. 인구의 약 90%가 무슬림이다 보니까 무슬림들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쯤이 되면요, 다 같이 사원에 가서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일을 하던 사람들도 금요일 11시쯤이 되면 사원으로 다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원 주변의 교통이 일시적으로 좀 마비가 되겠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드리러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어디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굉장히 교통 혼잡이나 답답함을 좀 느끼실 수 있어요. 이것도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겠죠. 최근에 외국인들, 서양 사람들 중에 발리에 오시면 특정 사원마다 신성한 물이라고 해서요, 아이르수찌라고 해서 이 신성한 물이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 물은 용도 자체가 뭐냐면 뭔가 자기를 정갈하게 씻는 그런 의미죠. 발리를 와보신 분들은 여러 사원들 중에 이렇게 목욕을 한다거나 세수를 한다거나 머리를 씻는다거나 이런 사원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신성한 물에 가서 엉덩이에 그걸 물을 뿌린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그래서 발리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을 잡아냈어요. 어떻게 잡았는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 잡아내서 이 사람들 종교 재판해야 된다. 인도네시아는 기존에 있는 이 일반 법
법보다 관습법, 종교법이 더 우선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뭔가 모독을 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가 커지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다음 뉴스에도 떴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한 달 살기 하러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조금 가지고 오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여러 가지 소소한 사항들을 묶어서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인도네시아는 비가 많이 오는 국가다 보니까요, 아무리 잘 지어진 집, 아무리 잘 지어진 호텔이라 해도 비가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 새는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비가 새면 만약에 예약한 곳이 있다 그러면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고쳐달라고 얘기하시면 아까 제가 느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느릴 거예요. 그리고 덥다 보니까 1년 내내 에어컨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주 고장이 납니다. 에어컨에서 물이 샌다거나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지 않다거나 뭐 이런 장고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스트레스 받으시기보다는 그냥 조금 마음 편히 기다리시거나 그 시간에 다른 조금 시원한 커피숍에 가셔서 조금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요. 왜냐면 고쳐달라고 하면 바로 고쳐주지 않거든요. 특히나 밤에 고장 났을 경우 밤에 갑자기 고치러 오는 수리공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까지 좀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또 방을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당연히 호텔 측의 잘못 또는 이 집 주인의 잘못이니까 방을 쉽게 바꿔줄 것 같지만 방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성수기에 오시는 분들, 7, 8월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숙소가 풀북이기 때문에요, 방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도네시아는 방을 바꿔준다기보다는 그 방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취하기 때문에 방 바꿔주세요 라고 했을 때 쉽게 바꾸기 어렵다라는 점 좀 감안하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 바꾸기 어려운 것처럼 물건 교환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환하는 거는 비율로 따지자면 한 1% 정도? 웬만한 큰 대형 마트라고 해도요, 한번 결제가 돼버리면 그걸 다시 백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계산대 직원한테 물어보면 백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사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백을 하려면 또 그 시스템에 암호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 매니저를 불러야 된다든지 슈퍼바이저를 불러야 된다든지, 근데 그 슈퍼바이저가 지금 당장 없어요. 그러면 그걸 또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건 교환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설사 교환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매장 주인에 따라 또는 이 매장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환불은요, 99.999% 마치 불화수소처럼 절대 환불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반드시 감안하시고 물건 사실 때 신중하게 사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제가 한 5가지 정도, 이런 분들은 한 달 살기 하러 오지 마세요 라기보다는 이런 분들은 한 달 살기 하러 오실 때 어느 정도 마음가짐을 좀 준비해 주세요 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시고 오신다 그러면 한 달 살기가 조금 더 알차고 보람되고 좋은 경험들, 좋은 음식들 많이 드셔보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컨텐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